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배당주 딱 세 곳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이 기업이 좋습니다 하고 목록을 나열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오히려 세 가지 다른 투자자의 시선으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좋은데요. 공격적으로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 또 모두가 비관적일 때 조용히 가치를 줍는 투자자,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 아마 오늘 대화가 끝나면 당신이 이 세 유형 중 어디에 더 가까운지 힌트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기업은 각자 완전히 다른 서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서요? 네, 뭐랄까 스스로의 몸에 대수술을 감행하는 회사도 있고 대수술이요? 폭풍우 속에서 묵묵히 항해하는 거대한 전함 같은 회사, 그리고 마라톤을 앞두고 근살을 빼고 근육을 키우는 그런 회사도 있죠. 와,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이들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통해서 숫자들이 미처 말해주지 않는 비즈니스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UPS입니다. 네, UPS. 솔직히 말해서 요즘 UPS 얘기 들으면 좀 불안한 소식이 많잖아요.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요. 맞아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배당 성향이 100%를 넘는다는 점이에요. 보통 벌어들이는 돈보다 배당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저 같은 투자자는 이걸 보면 이거 위험 신호다 하고 일단 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 지금 UPS를 두려워하는 이유죠. 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역발상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역발상이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약 6.6%에 달하는데요. 꽤 높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죠. 회사가 배당금을 무려 50%나 삭감한다고 해도 반토막을 내도요? 네, 그래도 남는 수익률이 3.3%입니다. S&P 500 지수 전체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2% 수준인 걸 감안하면요.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여전히 시장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익률인 셈이죠. 그렇게 보니까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시장의 공포가 이미 가격에 전부 반영돼 있어서 배당 삭감이라는 악재가 터져도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거죠. 왜죠? UPS는 지금 스스로에게 거대한 개심 수술, 그러니까 심장을 여는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이요? 네. 한쪽에서는 자동화 설비 같은 미래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오래된 물류 거점을 폐쇄하면서 과거의 유산을 정리하고 있죠.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동시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네요? 정말 모순적인 상황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수술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만약 수술이 잘못되거나 회복이 더뎌지면요. 경쟁사인 페덱스 같은 회사들이 그 틈을 파고들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위험이 있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맞는 선택지인 거고요. 아하, 시장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UPS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몸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요. 체질 개선이요? 예를 들어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저가 의료 배송 같은 물량은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 아주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헬스케어 물류나 고부가가치 산업부품 배송에 집중하는 식으로 고객 기반 자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체 매출 파이는 좀 줄어들더라도 네, 한 조각당 남는 이익의 크기를 키우는 전략이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그 수술의 경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바이탈 사인이 있습니다. 바이탈 사인이요? 바로 건당 수익인데요. 놀랍게도 최근 2분기와 3분기에 이 건당 수익이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말요? 네, 회사 전체 매출은 줄었는데 택배 하나당 벌어들이는 돈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뜻이죠. 와. 이건 회사가 의도한 대로 수술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출혈 같은 거고 네, 그렇죠. 투자자들은 그 모습에 겁을 먹고 있지만 정작 환자의 핵심 건강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되고 지출이 줄어드는 시점이 오면 훨씬 더 가볍고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변신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불확실성과 배당 삭감이라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UPS가 그런 고위험 고수익의 짜릿한 턴어라운드 스토리라면 이번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기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기업, 제너럴 밀스입니다. 네, 제너럴 밀스. UPS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요즘 이 회사를 둘러싼 분위기는 한마디로 비관론입니다. 비관론이요? 네, 모두가 건강식을 찾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시대에 시리얼이나 가공식품을 파는 회사가 무슨 미래가 있겠냐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실적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2025 회계연도 유기적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제너럴 밀스도 이제 한물간 공룡 기업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좀 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소비자 트렌드 변화는 식품업계에서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지방 유행이 불었을 때도 있었고 무설탕 열풍이 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제너럴 밀스가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트렌드 변화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넘어온 역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비결은 두 가지, 혁신과 브랜드 관리에 있었습니다. 혁신과 브랜드 관리.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저 달콤한 아침 식사였던 치리오스를 심장 건강에 좋은 통곡물 시리얼로 리브랜딩해서 수십 년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죠.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함량을 높인 제품, 글루텐 프리 제품을 내놓으면서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런 장기적인 적응력보다는 당장의 분기 실적 악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가치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시장의 비관론 덕분에 지금 제너럴 밀스의 가격표는 말 그대로 세일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세일 기간요? 보통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이 있잖아요. PSR, PER, PBR 같은 것들. 네, 있죠. 네, 시장의 회사의 매출이나 순이익, 그리고 장부상 가치에 대해 얼마나 돈을 지불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들이 모두 지난 5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아, 이건 마치 품질 좋은 브랜드 제품이 아울렛 매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런 세일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 건강 트렌드는 과거와는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안전 마진을 제공하는 것이 배당입니다. 아, 배당이요? 현재 제너럴 밀스의 배당 수익률은 5.3%에 달하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높은 수준이거든요. 5.3%면 정말 높네요. 네, 즉 시장이 회사의 가치를 다시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는 연 5.3%라는 쏠쏠한 현금을 받으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기업을 사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가치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아주 매력적인 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변화에 투자하는 UPS. 시장의 비관 속에서 가치를 찾는 제너럴 밀스를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엔 이미 아주 안정적인데 거기에 성장성까지 더하려는 기업. 메드트로닉 이야기입니다. 네, 메드트로닉. 안정 속의 성장주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회사죠. 대형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 이 회사의 배당 이력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맞아요. 무려 48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왔더군요. 그렇죠. 50년을 채우면 주어지는 배당킹이라는 명예로운 칭호까지 딱 2년 남았고요. 이런 꾸준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좀 지루하다는 뜻 아닐까요? 성장에 멈춘 채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안정성만 있고 성장이 없다면 장기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반감되겠죠? 네. 그런데 메드트로닉은 지금 아주 조용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사업 개편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요.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UPS처럼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결정적인 한 수가 바로 2026년으로 예정된 강요사업부의 분사입니다. 당뇨사업부 분사요? 네, 이 사업부가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회사 전체의 외형을 키우는 데는 기여했지만 사실 수익성은 매우 낮아서 이익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말하자면 속빈 강정 같은 존재였어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속은 없었던 사업부를 떼어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비유하자면 아주 유능한 멤버들로 구성된 밴드가 있는데 인기는 많지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수익 배분도 많이 가져가는 멤버 한 명을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하, 그 멤버가 나가면 밴드의 전체적인 인기는 잠시 줄어들 수 있지만 남은 멤버들의 수익은 즉시 올라가고 팀워크는 더 단단해지겠네요. 그렇겠네요. 이 분사가 완료되면 남은 매드트로닉의 주당 순이익은 말 그대로 첫날부터 바로 상승하는 효과, 애크레티브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와, 단순히 군사를 빼는 걸 넘어서 남은 조직의 체력을 즉각적으로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군요. 이건 내부적인 변화인데 혹시 외부에서 오는 성장 동력도 있나요? 신제품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특히 수술용 로봇 분야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이요? 네. 이미 시장을 장악한 경쟁자들이 있지만 매드트로닉의 신제품이 특정 수술 영역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의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죠. 이런 첨단 신제품들이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48년이나 된 안정적인 배당의 역사라는 튼튼한 뿌리 위에 네, 그 위에. 사업부 분사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신제품 출시라는 성장 촉매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드트로닉은 중요한 성장 급등의 초입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 급등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성장기에는 항상 더 많고 더 큰 폭의 배당금 인상이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2.8%라는 배당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배당금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에 더 주목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드트로닉이 아주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UPS, 제너럴 밀스, 매드트로닉이라는 세 기업을 통해 각기 다른 투자 전략과 철학을 엿보았습니다. 네.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극적인 반전을 노리는 역발상 투자, 시장의 소음 속에서 묵묵히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투자, 그리고 단단한 안정성 위에 성장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투자.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주식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의 이야기가 당신의 투자 성향과 철학에 가장 잘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마무리입니다. 세 기업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기업의 성장과 동행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다른 투자자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과연 어떤 투자자에 가까운가? 배담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의 성공에 베팅하는 외과의사인가? 아니면 모두가 지나치는 낡은 서점에서 숨겨진 초판본의 가치를 알아보는 고서적상인가? 흥미롭네요. 혹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현명한 감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